갈 거고 그 이후에 아베가 어떻게 퇴진하느냐가 네.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지금 사실 뭐 양국 관계 전망이 안 좋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옛날 같았으면 미국이 사실 중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2013년에 중국하고 비슷한 사실은 갈등이 좀 있었죠.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서로 이제 뭐 갈등이 있다가 결국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습니다.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조금 끼어들기가 이제 좀 난감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뭐 미국 측하고의 어떤 이야기가 뭐 있었다라고 있고 해리스 대사가 또 강경희 장관, 정경두 국방장관도 만났는데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할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 뭐 공식적으로 겉으로 이제 드러나거나 네. 공식화시켜서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이 국면 자체를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국면에서 누가 이기냐 지냐의 문제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손해를 네. 입을 수밖에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또 엄청난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저는 미국이라고 봅니다. 사실은요.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일본에 대한 약간 소원함이 좀 있었죠. 상당히 네. 소원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구애를 해오고 이런 차원에서 일부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국면 자체, 초기 국면까지 포함한 것이 또 일본이 미국에게 뭐랄까 날 좀 봐달라는 어떤 구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까지 있는데요. 뭐 그렇게 가기까지는 좀 너무 과장된 것 같고요. 문제는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일본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. 또 이 관계에서 단순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움이 필요를 하다는 거예요. 예, 이런 관계에서 그동안 꾸준히 이 한일 관계에 여러 가지 좀 복잡했던 것들을 네. 미국이 나서서 해결해 준 부분이 있었고 또 앞서 질문을 하셨던 지소미아도 그게 좀 연관성이 있는 군사정보보호였죠. 있거든요. 네.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 국면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 단순히 어떤 양자 동맹이라는 뭐 그 한미 동맹, 그다음에 또 미일 동맹, 또 이것을 넘어선 한미일 군사 삼각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분명히 없다고 본다면 직접적인 어떤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네. 좀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.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아도 뒤에서 조율을 할 하려는 수밖에 없는 노력은 할 수밖에 환경이 없다라는 없다라고 말씀이신데 보입니다. 네.